지식비행기 심층 2편, 전파는 어떻게 우리 스마트폰까지 도달할까? 여기는 지식비행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파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전파가 어떻게 허공을 가로질러 내 스마트폰까지 정확하게 도달하는지 그 놀라운 과학의 세계로 여행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전파는 사실 빛이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빛과 같은 종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자기파라고 부르는데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X선, 그리고 전파까지 모두 전자기파의 가족입니다. 다만 우리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건 가시광선뿐이라서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전파의 속도는 빛과 정확히 같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화를 걸어도 지연 없이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죠. 파트 2. 전파는 어디에서 오는가? 기지국의 역할. 그렇다면 이 전파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면 전파는 이런 여정을 거칩니다. 먼저 내 스마트폰에서 전파가 발사되어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날아갑니다. 기지국은 건물 옥상이나 철탑에 설치된 안테나를 말하는데요. 이 기지국이 전파를 받아서 통신사의 교환센터로 전달합니다. 교환센터는 상대방이 있는 지역의 기지국을 찾아 다시 전파를 보내고 그 기지국이 상대방의 스마트폰으로 전파를 쏘아줍니다. 그런데 왜 기지국이 이렇게 많을까요? 도심을 한번 위에서 내려다보면 건물 옥상마다 안테나가 빼곡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파는 멀리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역제곱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전파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수백 미터마다 기지국이 필요한 겁니다. 파트 3. 전파는 직진하는데 건물 뒤는 어떻게 연결될까? 전파는 기본적으로 빛처럼 직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건물 뒤에 있어도 지하철 입구에서도 전화가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전파의 3가지 특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절입니다. 전파가 건물 모서리나 산 능선을 만나면 완전히 막히는 게 아니라 살짝 휘어서 돌아갑니다. 마치 물결이 방파제 끝을 돌아 들어가는 것처럼요. 파장이 긴 전파일수록 이 회절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물 뒤에서도 신호가 잡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사입니다. 전파가 유리나 금속 건물에 부딪히면 거울처럼 튕겨나갑니다. 도심에서는 이렇게 반사된 전파들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곳곳에 신호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굴절인데요. 전파가 서로 다른 밀도의 공기층을 지나면서 방향이 살짝 꺾이는 현상입니다. 이 3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도시 어디에서나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파트 4. 5G와 LTE는 무엇이 다를까?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어떨 때는 5G가 뜨고 어떨 때는 LTE로 바뀌죠. 이 2가지는 뭐가 다른 걸까요? 핵심 차이는 주파수입니다. LTE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낮은 주파수는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되고 건물을 돌아가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건물 안에서도 신호가 잘 잡히죠. 대신 속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반면 5G는 훨씬 높은 주파수를 씁니다. 높은 주파수는 파장이 짧아서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LTE보다 최대 10배 이상 빠를 수 있죠. 실제 사용 환경에서도 서너 배에서 5배 정도 빠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고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서 건물이나 장애물에 쉽게 막힙니다. 회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5G 기지국은 LTE보다 훨씬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5G 아이콘이 뜨다가 갑자기 LTE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 주파수 특성 때문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기지국에서 멀어지면 5G 신호가 약해져서 LTE로 자동 전환되는 거죠. 파트 5. 전파가 사라지는 3가지 상황.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전파가 잘 안 터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음영 지역입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한 곳이나 깊은 산골 계곡에서는 전파가 물리적으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기지국 신호가 건물이나 산에 막혀서 약해지거나 아예 끊기는 거죠. 두 번째는 전파 혼잡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이 쓰면 데이터가 몰려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콘서트장이나 축제 현장, 대형 행사장에서 인터넷이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신호는 잡히는데 속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차폐 효과입니다. 철골 구조물이나 금속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전파가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가 끊기거나 지하 주차장에서 신호가 안 잡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금속이 전파를 반사해버리기 때문이죠. 파트 6. 결론: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네트워크. 정리해보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즉 전파를 보내고 받는 작은 송수신기인 셈이죠. 전파는 기지국을 통해 이동하고 도시 곳곳에서 회절하고 반사하며 퍼져나가고 주파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분배되어 우리 스마트폰까지 도달합니다.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빛으로 서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전화할 때 이 작은 기기가 수백 개의 기지국과 보이지 않는 빛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오늘의 지식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도로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지식 비행기 다음 목적지로 출발합니다.